자, 이번에는요, 우리 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삼척항에서 등장했던 북한 목선, 그 당시 큰 파문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런 일이, 그 당시 뭐 은폐욕이 대단했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 기사 때문에 그래요. 보시죠. 총대 맬 사람 누구인가? 이겁니다. 총대 맬 사람. 소령 압력에 말년 병장이 허위로 자수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군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지금요. 여기 있습니다. 내용 보시죠. 해군 2함대 거동 수상자 전말. 누가 처음에 나타났어요. 수상한 사람이. 암구를 물어보니까 몰라요. 그냥 도망갔습니다. 그럼 잡아야죠, 그거를. 근데 잡는 대신에 놓치고 나서는 이렇게 한 겁니다. 총대 맬 사람, 그거 도망간 사람 네가 해라. 이겁니다. 초병, 음료수 사러 총 두고 경계 이탈했습니다. 탄약고 경계병에 걸리자 도망쳤습니다. 이게 이제 이 사건의 전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대응이 놓쳤다고 그냥 하면 되잖아요. 놓치고 잡을 겁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군 거짓 자백 종용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확인하고도 비작전 상황이라는 이유로 합참 의장에게는 보고조차 안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뭉갠 겁니다. 그냥. 북한 목선 사건이요 덮기 급급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지금 군 기강회의가 연속해서 지적되고 있어요. 군 기강회의 다시 도마에 올랐다. 커지는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론이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북한 목선 파문 이후 또 허위 자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수뇌부 보고 생략하고 덮기 급급하다. 한국당, 그러니까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 촉구, 오늘 해임 건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제 예우가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와 관련해서 정치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안보 와해에 대해 답하실 때입니다. 정경두 장관의 거취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십시오. 도대체 언제까지 정경두 장관을 감시할 것입니까? 자유한국당의 목선 관련 국정조사 요구 등은 민생 추격을 볼모로 한 정략적인 구태 정치이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요구하는 북한 목선 관련 국정조사는 국방부가 경계 실패를 인정했고 정경두 장관이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하였습니다. 자, 네 분께 똑같은 질문 드려볼게요.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론이 나옵니다. 이 해임론 나올 만합니까? 아니면 너무 지나친 얘기인가? 요 질문입니다. 먼저 윤기찬 변호사, 해임론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스스로 그만두셔야죠. 자진 사퇴해야 된다. 본인이 사과를 하고 이제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했으면 재발이 안 돼야 되잖아요. 예. 근데 지금 총을 두고 음료수 사러 간 이런 일이 벌어졌고요. 총을 두고 경초병이 총을 두고 음료수 사러 갔다는 그죠. 겁니다. 군은 항상 몸에 총을 붙이고 살아야 되는데. 쓸 수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발표에 따르면. 예. 근데 뭐 갔다 오다가 또 암구어 못 해가지고 다시 또 도망갔다는 건데. 예. 그 당시에 지휘부 해당 그 작전실의 소령의 행동도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예. 경계 근무 나간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만 모아놓고 대책을 논의했다는 건데 그렇다면 실제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힐 의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뒤에 그런 보고 체계도 그렇고 이런 사태에 대한 인식 자체가 군 지휘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인식들이라서요. 군 최고의 책임자인 대통령을 제외한 그 다음에 책임자가 이제 국방부 장관이기 때문에 이분은 그만두셔야 돼요. 그래서 군내 안정을 취하게 하고 쇄신을 위한 본인의 어떤 몸을 던져야죠. 그냥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러지 않으면 결국은 대통령 정책에까지 불통이 튑니다. 대북 유화 정책에까지 불통이 튀어서 제가 볼 땐 군 조직 내 문제로 이것을 일단락지으려면 군 조직의 최고 책임자인 국방부 장관이 알아서 자진 사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정에까지 부담을 주니까 뭐 해임론 수준이 아니라 자진 사퇴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자, 조대진 변호사는 이 해임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제 실수한 게 맞죠. 실수한 예. 게 맞고 사과해야 될 예. 일이 맞는데 이 정도로 해임론이 나온다는 거는 조금 뭐 과하지 않나 좀-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지나치다. 예, 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모두 다 장관 탓은 아니지 않습니까? 모두 다 장관 탓은 아니고 그렇죠. 장관이 직접 군을 무슨 작전 이런 걸 통솔하지는 않으니까요. 네, 하지만 이제 기강을 다잡을 필요는 있고 지휘관들한테 이렇게 경각심을 일으켜줄 필요는 있다고 예. 보여집니다. 요즘은 이제 병사들의 복지를 많이 언급을 하면서 병사들을 복지하고 이렇게 기강 회의하고 예. 좀 연관이 된 부분들이 많거든요. 아. 제가 엊그저께 서울역을 갔었는데 예. 거기서도 그 군복을 입고 스킨십을 대놓고 하고 있는 병사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병사들이 뭐 여자친구나 애인을 만나서 예. 그러니까 그런들 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어. 입수 보행이라든지 이런 거 다 헌병대에 다 그렇죠. 잡혀가거든요. 과거에는 이렇게 주머니에 손 넣고 다니면 그것도 걸렸어요. 모자만 벗어도 걸렸었는데 이제 물론 이제 그런 거를 탓하는 게 아니라 예.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 군의 자유로워지는 이런 부분들이 기강 회의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의 점검을 하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무조건 이런 부분이 발생했다고 해서 국방부 장관을 예. 해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결론 내리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조대진 변호사가 한 얘기 중에 약간 오해를 또 뭐 갖고 계실 분이 있어서 제가 추가 설명드리면 군복을 입었을 때의 군인의 자세는 무엇인가 이 말씀을 강조하신 거죠 지금. 네, 군복을 입었을 때는 솔직히 군복을 안 입었으면 예. 뭐든 다 할 수 있겠죠. 예. 근데 군복을 입고 뭐 이어폰을 꽂고 걸어간다든지 군복을 꺾고 큰 소리로 뭐 욕을 하면서 핸드폰을 쓰면서 걸어간다든지 이런 행동들을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겁니다. 군복을 입었을 때 그 무게감을 좀 느껴야 된다. 예,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최영철 편집위원께서는 이 해임론 뭐 타당하다고 보세요? 아니면 좀 지나치다고 보세요? 당연히 타당하죠. 지금 여당에서 예. 추경하고 이거를 비교를 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추경과 왜 해임론을 같이 가려고 그러냐 이렇게 좀 비판하는 근데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여당은요. 거죠. 추경은 먹고 사는 문제고 예.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죽고 사는 문제.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는 오늘 밥 한 끼 안 먹어도 살 수 있지만 예. 죽고 사는 문제는 한 번 죽으면 끝이라는 겁니다. 안보는 한 번 실수하면 모든 게 무너지는 거죠. 예. 우리가 6.25 때 겪어봤지 않습니까? 예. 한 번 실수해버리니까 너무나 큰 상처를 받는 겁니다. 지금도 그 체제가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한 번 실수는 모든 것이 절망을 가지는 예. 모든 것이 멸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안보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정경두 장관의 저러한 태도는 예. 지금까지 여러 가지 행태를 볼 때 예. 적이 없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군대가 적이 없기 때문에 경계도 엉망이고 그리고 훈련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저런 오합지졸의 군대가 뚜렷한 적이 사실상 없는 그렇습니다. 셈이 됐다. 국회에서 백승조 의원이 정경두 그 장관에게 물었지 않습니까? 북한이 주적 맞느냐고. 그런데 정경두 장관이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머뭇거렸습니다. 계속. 그러다가 한참 나중에 예. 그걸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적이 없는 겁니다. 장관이 저렇게 생각하는데 예. 그러면 사병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사병들은 그냥 단순히 내가 2년여 동안 여기서 좀 있다가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장관이 무언가 메시지를 군 전체에 줘야 되는데 그 메시지를 주지 못하는 리더는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예. 자, 박승민 기자께서는 이 해임론 어떻게 보셨어요? 이걸 바라보면서 많은 걸 느끼게 하는데요. 일단은 지금 정경두 장관의 해임론이 나오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지금 총체적인 책임을 예.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이제 당연한 거라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은 예. 지금 군 장성들이 군 지휘관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이게 손자병법에 나오는 상하 동역 자성이라는 말을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부하 지휘관이 한 곳을 바라보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지금 보면은 사실 군의 모습은 야전과 군 수뇌부의 모습은 예. 각자 도생입니다. 아. 이게 상하 동역 자성 서로 한 곳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수뇌부는 아래에다 책임을 떠넘기고 밑에 야전부대는 눈치를 봐가지고 보신주의에 흐르고 지금 이게 있는 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 현역 장성 한 명도 이게 소위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예. 이 능력이 부족하면 그나마 이 부하들이 상관을 따르지만은 예. 이 신뢰를 이미 잃어버린 지휘관은 절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 전쟁이 났을 경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럼 지금 능력의 문제를 넘어서 신뢰의 신뢰의 위기까지 문제가 왔다는 완전히 거네요. 무너진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언론에서 이제 과도한 여론 재판식으로 예. 흘러가지고 지금 북한 목함 예. 어선에 대한 이게 좀 방향이 잘못돼 버린 걸
얘기하자면 너무 길어지니까 예. 이제 좀 생략하겠습니다만은 이게 경계작전 실패로 그냥 주입의 책임을 떠넘겨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자기들 정무적 판단 실수를 경계작전 실패로 떠넘기게 대해서 야재는 불만이 무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경부 장관의 이제 이 트레이드 마크가 이제 오라벨 국방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 문재인 정부가 이제 오라벨을 강조하는 규제에 맞춰가지고 이제 오라벨 국방을 내세워가지고 그러니까 일과 휴식의 균형. 예. 그런 차원에서 이제 국방부에 8억 1천만 원이나 들어가지고 예. 이 가장 높은 지대에다가 이 조명탑까지 갖춘 테니스장까지 이제 짓는다고 했는데 그 자체도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가장 높은 지대에서 테니스 그거 자체를 바라보는 시민들은 굉장히 불편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치거든요. 게다가 이게 불법 공사여가지고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뒷말이 많겠군요. 예,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지금 보면은 또 이게 인사가 이제 모원칙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지시를 한 책임자가 지금 차관으로 영전을 했습니다. 근데 그 차관은 지금 사드 배치할 때도 환경 영향 평가를 생략해가지고 그야말로 기습적으로 사드 배치를 한 실무 책임자거든요. 그 책임을 묻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 정부 들어와가지고 차관으로 영전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이 야정부라는 데 보면 이 군의 인사 원칙이 무엇인가 하는 회의를 갖는 모습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다 또 이제 이 9년 전에 천안함 사태가 벌어졌을 당시에 합동참모본부에서 백호리그라고 축구대회를 했습니다. 이 장성들하고 대령들이 축구대회를 했는데 이건 합참은 그런 이 야전 액션 보다가 아니거든요. 군 수뇌부에서 전략을 논의하고 이게 전시를 대비하는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소위 수평 커뮤니케이션 하다 보면은 개인적인 운동은 가능할지 몰라도 집단적으로 운동이 가능하다는 거는 그건 이미 그 조직 자체가 굉장히 유인력이 너무 많다는 얘기나 반증이거든요. 결국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백호리그를 하다 보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그 2달도 못 됐어요. 왜 천안함에 터져가지고 합참의장이 경질되고. 이번에 똑같아요. 지금 수개월 전에 4월 달에 합참에서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4일간에 걸쳐서. 그 합참이 체육대회하는 조직이 아니거든요. 무사고 백일 작전 이렇게 합작했는데. 알겠습니다. 박성진 기자께서 이제 군사 전문 기자시다 보니까 아주 그 상세한 내용들을 자세한 내용들 지금 사례들을 얘기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신뢰 관계가 무너진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좀 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